2025년도 보세나 신년 모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나이 듦을 위하여. 모임 멤버이신 아산병원의 김정혁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김정혁 교수가 어떤 분이신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변화와 협력, 김종혁 리더십을 정의하는 두 단어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종혁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리더입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팅, 유전자 치료까지 그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것이 오늘날 의료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김종혁 실장은 협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마치 씨름판에서 한마음으로 상대를 제압하듯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우리 일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모토요? 끊임없는 학습과 독서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영실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 말이죠. 독서클럽 운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김종혁 실장은 그의 팀을 역동적이고 적응력 강한 팀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흡사 이순신 장군이 잘 훈련된 병사들로 나라를 지켰듯 준비된 직원들이야말로 회복 탄력성 있는 조직의 근간이라는 것을 아는 리더입니다. 변화를 이끌고 협력을 촉진하는 김종혁 실장, 그의 리더십을 따라 우리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김종혁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세나 모임에서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그 모임 다 끝난 다음에 공지사항까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환경에서도 처음 해봤고, 오늘은 이 지금 무대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제가 어디에서도 강의를 이렇게 야식거리한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좀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강의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사실은 제가 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중간쯤 되는 이 정도에서 그 우리 역대 회장님들, 훌륭하신 회장님들도 많으신데 그분들께서 이런 강의를 하셔야지 제가 감히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뭐 강의는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한번 제 소개를 먼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인이니까 제가 6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 62세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제가 중간보다 좀 위죠. 그래도 나이가.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백일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메리라는 강아지와 같이 찍은 사진도. 근데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들 여기 그러셨겠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고, 뭐 대학도 뭐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그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전공 시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가 이렇게 군대 가서 저희 큰애를 91년도에 낳고 제가 훈련 받을 때 사진, 뭐 펠로우라는 굉장히 바쁜 임상 강사를 거쳤고, 교수에서 뭐 이렇게 수술도 제가 좀 꽤 했었고, 뭐 학회도 가서 좀 그렇고, 예, 저 때 어릴 때죠, 저 때는 이제 애들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이제 사위도 얻고, 최근에는 이렇게 손녀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그러니 뭐 원내 보직도 하고, 제가 이제 이게 밥퍼하는 저기 직원들한테 식사, 그리고 제가 그 학회 하면서 그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대통령도 밖에 일도 해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이 평탄할 줄 알았어요. 평탄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평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바탕 와장창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48쯤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제 몸에서 나온 조직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악성 흑색종이라는 게 생겨서 그 당시에 1년에 우리나라에 200명 정도 생겼고 100명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그게 클라크4, 그러니까 1기의 클라크4면 한 5년 생존율이 55% 정도 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암을 다루는 의사이다 보니까 5년 생존율 55%면 미디안 서바이벌, 평균 한 4년쯤 살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제가 굉장히 바쁠 때고 그런데 한 4년 살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컬럼을 그다음부터 많이 썼습니다. 제가 쓴 컬럼 중에 손가락에 생긴 점 하나. 제가 이게 항상 이렇게 감고 다니는데 여기에 생겼는데 이게 무슨 조그만 점 하나 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되게 이거로 죽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코미디언,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누가 죽었는지 찾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날 기억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 공부도 좀 해서 그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제가 2007년, 8년 그럴 때는 이제 그 굉장히 환자가 많았어요. 그때는 정말 수술하는 것, 그다음에 환자 많이 보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고 하루 종일. 그래서 한때 무슨 신문에서든가 전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부인과 의사 두 번째 제가 한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러고 나니까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병가 내고 쉬면서 과연 내가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집에서는,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이제 원래는 나이 들어서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40대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병가 내고 또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나가지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갑자기 공인인증서 갱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갱신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년에도 갱신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악성흑색종 환자 부인과에도 있는데 제가 한 5명 정도 지금까지 봤지만 아무도 못 살렸습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학생들한테. 그러나 50쯤 돼서도 대답하지 못하면 인생 잘못 산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필리그로 신부님이죠.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구루, 그 양반 책도 많이 읽고 그 양반 이론대로 책을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죽음의 환기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죽음의 환기. 내가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될 것이고 무엇을 만들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 단이라는 책에 죽음의 환기는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좀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쓰게 되고, 저는 한 3세 정도까지 찍어서 이제 의대 교수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뭔가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책도 쓰고, 그다음부터 뭐 이제 책을 한번 쓰니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책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니까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같이 쓰고 이렇게 도와주는 책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기획실장 할 때는 기획실 안에서 책을 3권 정도 냈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필집, 그다음에 우리 혁신 파트 책, 그다음에 표준화 책. 제가 또 여기도 표준화 얘기 잠깐 해, 그 얘기를 다 기억하는 거는 표준화 책을 병원에서 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9년 경영 이야기라는 책도 내고, 이게 최근에 잘 나가는데 저는 번역한 책이고요. 이제 제 와이프가 쓴 책입니다. 아이들 키운 얘기를 한번 책으로 엮어봅니다. 뭐 책 많이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고 나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그때 많이 했던 주제가 행복 이야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의사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별로 안 행복한 의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리더십 얘기, 의료 환경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영 강의를 여기저기 가서 많이. 한때 이제 각 의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미니 MBA 붐이 일어서 거기 제가 많이 쫓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주로 강의를 의료의 미래, 의료 경영,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질까, 이런 강의를 좀 해서 행복 공부도 좀 제법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의사이고 역사 공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강의를 좀 하게도 되고, 지난번에 했던 모차르트 시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강의, 이런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최근에는 이런 강의를 자꾸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오늘도 그래서 그 강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강의 일본사 강의인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일본 많이들 가시니까 같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 인문, 행복인데 결국은 행복 중에서 이제 노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할까?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참 열심히 살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행복하게 기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쭉뭐 나오더라고요. 삶의 가치와 목표, 건강 쭉 읽어보고 저는 요새 챗 GPT보다 펄플렉시티라는 AI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최고로 추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결국 그 세 가지. 중국 고전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자문화권에 있으니까 행복한 나이가 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남자 중심으로 쓴 글입니다.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7가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일사. 일이 있어야 돼, 일이. 꼭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서 집에 죽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산에 다니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가 일을 해야 돼. 돈을 벌든 안 벌든, 봉사를 하든, 남을 돕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침 되면 출근하고, 또는 저녁 되면 퇴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집에만 절대 있어서 마누라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실버 센유라고 한 17자 이내의 글을 70세 이상 노인들이 쓴 저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정맥이었다. 이게 굉장히 책 제목이기도 하고 저기 한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노인들이 쓴 거예요. 자명정은 올리려면 멀었다. 일어나서 기다린다. 이게 이런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처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 나이 들어서 와이프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좀 지저분.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은 구축. 그래도 와이프가 있어야죠.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고. 굉장히 동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걔는 그렇게 이뻐하면서 왜 나한텐 그러는지. 주수석에 앉은 아내 옛날 상사 뺨친다. 절대 운전가집의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빨리 감기 하고 싶다. 우리 마누라 푸념과 잔소리. 그래도 와이프가 우리 마누라 한때는 요정, 지금은 요괴. 그냥 여기 웃자고 오늘 그냥 하는 얘기. 자, 나이 들수록 아내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뭔가 3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명제조. 나의 인생, 이 삶의 길이는 와이프한테 달렸다. 인명제조.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을 기다린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수신제가. 수신제가가 뭐죠? 수신제가. 뭔가 마음을 잡고 이 수신제가가 아니고 수신제가. 집에서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수신제가. 수신제가. 이 3가지를 명심해서 아내가 꼭 있어야 된다. 나이 든 남자한테.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여기도 보면 제일 마지막 장.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여기 딱딱딱 나오죠.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작은 관심에 예의를 지켜라.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일본 노년내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나이 들수록 적당히 80%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 20%만 기억하고 살자.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같이 살면 서로 싸우기나 하고. 전에 신문에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같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싫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면. 저도 와이프하고 굉장히 좋을 때가 지금 같이 이렇게 저기 남해 여행 가 있다든지 저희 손녀보러 미국에 한 2달 가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카톡도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따로 살으라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각방 정도가 아니라 딴 집에 서로 살다가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그럼 서로 애인같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양반 주장입니다. 이건 제가 감히 집에는 말도 못 꺼냈는데 그리고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잘 단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저걸 실제로 실행을 하다가 아주 혼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세 번째 삼전. 세 번째 돈이 있어야지. 나이 들수록 좀 돈이 있어줘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화려한 레스토랑 가고 값비싼 차 타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보다 가족과 밥 한 끼 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것. 내 발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 건강. 저 건강 얘기는 뒤에 또 이제 제가 또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 네 번째 건강이 중요하다. 아까 그 책 센류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노안입니다. 경치보다 화장실이 더 신경 쓰이는 관광지. 관광지가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나부터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 체력을 잘 키워놔야 된다. 네, 아산병원에 건진 필요하시면 제가 예약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 건진이 1등 건진입니다. 지금 예약하면 한 8월이나 9월쯤 예약이 되니까. 마지막에 오후 벗이 있어야 됩니다. 1사 2처 3전 4번 오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벗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벗에 나가지고 든든한 정말 우리 벗이. 우리 지난번에 다 같이 찍었던 육취. 이게 이제 취미가 있어야 되고 갑자기 한꺼번에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칠적의 저 무슨 자죠? 첩자입니다. 첩자. 이게 중국 고전에서 한 얘기예요. 중국 고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내가 확실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 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공간. 물론 이제 이 첩 얘기를 하면서 너무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있어야지. 화끈하게 불살르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애인 있는 사람들이 와이프한테도 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과연 모든 걸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노벨상 받은 분이 한 얘기. 모든 인간에게는 3가지 삶이 있다. 공적인 삶, 그리고 사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 그렇겠죠? 다들 지금 내 삶 중에 공적인 삶은 어디까지고 사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사적인 삶, 그리고 나만 아는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삶. 이게 이제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 얘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같은 삶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비밀의 삶도 잘 지켜줘야 되고. 근데 이제 대중 앞에서 새 삶이 하냐인 양 행세하는 사람. 우리 정치인 중에 저런 사람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위선이고 저 경계를 함부로 허물면 그런 사람은 위태롭다. 아무튼 비밀의 삶이 중요해서 비밀의 본인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는 게 굉장히 좋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공간을 찾아 스스로 백지로 돌리고 내가 원하는 나를 제 공간에 와본 분들이 계시죠. 물론 제가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용할 수 있어서 모실 수 있으니까 혹시 안 와보신 분들은 이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고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1사 2처 3전 4건 5우 6취 7청.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거고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결국은 가치와 관계로 맺어진다. 퀴즈를 좀 이야기가 좀 뻑뻑한 것 같아서 퀴즈를 잠시. 지인, 친구, 애인의 차이점. 누가 먼저 한번 말씀을 해요? 저희 회장님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니, 저 쉬운 것을 모르시세요? 저 쉬운 것을. 지인, 친구, 애인의 차이점. 지인은 일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 친구는 일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 애인은 일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 그런데 우리 보세나는 애인이잖아. 일을 만들어서 만나잖아. 괜히 안 만나도 되는데 괜히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A. 두 번째는 반성문과 각서. 이건 써본 사람만 알아요. 혹시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점을? 반성문.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음. 각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반성문, 예, 그렇죠. 반성문은 스스로 쓰는 창작물입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게 각서죠. 자, 각서의 내용은 되게 그렇죠. 한 번 더 이런 일을 할 시에는 빨가벗고 나간다. 뭐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게 각서. 참석과 참여. 이건데 영어로 보면 참석은 attendance고 참여는 participation. 참석은 몸만 와 있으면 참석. 참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와 있으면 참여. 이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하면 좋을. 마지막으로 통통과 뚱뚱의 차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통통과 뚱뚱의 차이가 어떨까? 통통하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은 우리 그 부대표님 한번. 통통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느낌이고 뚱뚱은 조금 애정 없는 애정 바라보는. 통통은 이쁘고 뚱뚱은 안 이쁘다. 예, 결국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것 좀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한 통통은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으면 배가 나오면 통통이고 서서도 배가 나오면 뚱뚱. 예, 객관적이죠, 물론 비교적. 저는 제 멘토인 한근태 작가님, 제가 애정사라는 책이 있어요. 애매한 걸 정리해주는 사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 이번엔 잡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양반이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때 저렇게 하고 다니려고 했었어요. 저 비슷하게도 해봤고. 근데 저 양반처럼 될까봐 절대로 저렇게 안 했습니다. 잡스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저런 얘기를 했죠. 언젠가 인생이 끝나고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 구체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본질만 남는다. 저는 멋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죽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이런 얘기.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최고로 성공했는데 뭔가 something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 죽으면서 생각해보니 그게 사람들의 관계인가? 인류가 남겨놓은 예술? 아니면 내 성과인가? 아니면 내 젊은 날의 꿈이었나? 그러니까 treat yourself, 너한테 잘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선을 베풀고 잘하고. 저거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다고. 잡스 얘기도 보면 결국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릴레이션십, 관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그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노년. 여러분 세븐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븐업. 나이 들면 세븐업을 해야 돼. 세븐업이라는 그 사이다가 있잖아요, 사이다. 세븐업, 요새 젊은이들 물어보면 세븐업이 뭐예요? 세븐업 모르더라고요. 세븐업,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븐업을 드셔보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세븐업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 군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이다지만. 나이 들수록 해야 할 7가지. 첫째, 클린업. 나이 들수록 깨끗해야 돼요. 자주 씻어야 되고,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청소도 잘해야 돼요. 잘 버리고. 여러분, 정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리는 잘 버리는 거고, 정돈은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나이 들수록 많이 정리하고. 그래도 저는 비교적 저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몸도 뭐, 매일 헬스장에서 매일 씻고, 그리고 집안이나 방 정리 비교적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에 뭐가 너무 많은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오늘 좀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살짝. 실제보다, 아까 그 책이에요.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그러니까 반 제너레이션 정도는 확 땡겨서 내가, 저 같으면 지금 이제 50이다. 50에 맞춘 여러 가지 메이크업. 50에 맞춘 뭐 그렇게 살라. 그리고 실제로 뭐 남덴마크 대학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좋다. 그리고 수명과 관련 있는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왜 노화와 관계된다고 그러잖아요. 텔로미어도 길더라. 라는 그런. 메이크업은 저는 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요. 헤어하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눈썹. 머리는 뭐 관리를 잘 해야죠. 염색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없으면 좀 심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적으면 아예 밀던지, 뭔가 좀 깔끔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눈썹이에요. 눈썹을 관리 안 해서 너무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 하얗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저는 눈썹이 자꾸 하얘져서 굉장히 열심히 염색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문신을 하든지. 남자들이 눈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눈썹을 자꾸 보게 돼. 눈썹을 열심히 관리하나? 아니면 너무 길지 않나? 특히 흰 눈썹은 아주 길어야 되게 보고. 두 번째는 코털. 코털을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코털 삐져나오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열심히 이발소 가서 자르고, 뭐 뽑던지 자르던지. 뽑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좀 더 낫다고 해요. 코털 관리를 저도 굉장히 열심히 코털 관리를 해서 실은 코털이 별로 없어서 지금 좀 걱정이 들어요. 두 번째는 피부. 피부과 잘 안 가시잖아요. 뭐 요즘 피부과, 이제 저는 사실은 의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꾸 피부과 가는 거를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과 굉장히 많잖아요. 피부과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피부과를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피부과를 오픈하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싸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은 피부과 가서 그래도 좀 뭐 뺄 거 빼고 뭐 좀 관리하고, 다행히 제 후배가 하고 있어서 좀 여기 하지 않게. 한 달에 2번, 적어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피부과 가서 좀 정리해서 검버섯 같은 거 좀 없애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12살 어리게 보이는 방법이니까. 네 번째 이제 치아. 그러니까 누런 확리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저는. 뭐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누릿누릿하고 그랬었거든요. 조금 손을 봐서 지금 제가 제 치아를 알아보신 분도 전에 계시는데, 조금 매니지먼트를 좀 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좀 해서. 이가 하얘야 나이 들어서 이 삐뚤빼뚤하고 이 누르면 그게 아주 안 좋아요. 치아 관리를 일단 근육이 뭐 요새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금 잔고보다 현근 잔고가 더 중요하다고. 근육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근육을 열심히 만들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보세나 모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은데, 독서 모임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신년회건 송년회건 하기 전에는 미리 책 하나씩 뭐 보내든 지정하든, 그래서 책을 좀 읽고 뭐 간단히 후회를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레스업. 옷을 잘 입어줘야 된다.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잘 맞는 옷을. 이런 옷을 입을 수도 물론 뭐 있겠고, 젊은 옷을. 이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여행 가면 좀 드레스 코드를, 오늘 같은 날도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뭐 컬러를 동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동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임 때마다 이런 드레스 코드를 좀 정했으면 한때 있지 않았나요? 그죠? 네,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또 그걸 또 충실히 지키고,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통일된 모습을 좀 보이는, 뭐 다 재미니까. 쇼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이제 쇼업. 나타날 때 잘 나타나고, 가급적 늦지 않게 나타나고, 딱 보니까 제가 오늘 늦게 와서 감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나타날 때와 안 나타날 때를 잘 구분해서 나타나고, 쇼업을 잘 해야 된다. 치어업. 젊은 사람들인데 가면 계속 잘한다 칭찬하고, 또 치어업을 하려면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역사 얘기도 좀 해주고, 뭐 그래야 이제 치어업이. 다음에는 셔럽.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땐 거기서 괜히 껴들어서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셔럽. 7번째는 페이어. 왜?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나이 들수록 어디 가면 돈을 잘 내고 다녀야 된다. 젊었을 때 양아치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양아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중국 버전에서 삼전이라고 뜻이, 세븐업을 꼭 지켜야 되겠다. 제가 역사 유튜버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조승현이라는 친구. 아마 역사 유튜버 영화 나오면 설명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최고의 유산이란 조승현 유튜버의 어머니가 KBS 아나운서.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저 조승현과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엄마는 내가 어떤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너는 그랬으면 좋겠고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좀 필기를 해놨다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봅니다.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첫 번째, 자생력. 어디 떨어뜨려 놓아도 세상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어디 떨어뜨려 놓아도 새로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능력. 왜 유학 보내고 나면 맨날 불안해서 맨날 전화하고 그런 부부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는 그냥 거기 가면 어디 가서 지 먹고 살 건 잘 할 거야.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라이프 스킬. 좀 살아가는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의 있게 대화하는 법. 다른 의견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이건 애들이 아니라 좀 요새 어른들이 좀 요새 어디 국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행복하게 연애하는 방법. 잘 모르는 분야도 감당할 수 있는 멘탈 파워. 저게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컬처럴 캐피탈.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좋아하는 능력. 그림, 역사 덕후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 양반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림, 음악 등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 책을 공부가 아니고 여가 생활이라고 해요. 저런 능력이 자녀가 좀 있어졌으면. 그래서 제가 저걸 거꾸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저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자기 경영 능력, 스스로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나이 들면, 생각해보니까 똑같아요. 나이 들어도 자생력이 있어서 어디 떨어뜨려 놓아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또 라이프 스킬, 예의 있게 대화. 역시 그렇죠. 다른 의견은 상대방도 존중하고. 이때 지금 연애할 수는 없으니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아까 치어업 같은. 이쁘게 하고 나가서 치어업. 잘 모르는 분야도 감당할 수 있는 멘탈. 잘 모르는. 문화자원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열심히 역사책도 읽고 예술도 가까이 하고 잡스가 아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죽었듯이 책을 공부가 아니라 여가생활.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을 나이 들면 여가생활이 아니라 공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시영 박사 쓰신 공부하는 독종의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책을 읽으라고 힘들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책 요새 빅북이라고 이렇게 큰 책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책이 좀 비싸서 그렇지, 똑같은 책인데, 이따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읽기 쉽게. 근데 유튜브하고 책하고 분명히 다른 거는, 동영상은 콜드 미디어라고 그러죠. 머리가 뜨거워지질 않아. 영화를 보면 그냥 그 영화 장면 그대로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동영상은 콜드 미디어. 난 책은 소설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 상상이 틀려. 똑같은 들판이라고 해도 들판 상상하는 거 다 틀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주인공은. 그래서 책은 핫 미디어. 굉장히 머리가 뜨거워지는. 머리가 뜨거워져야 치매도 안 생기고 뇌를 자꾸 쓰게 돼서 행복해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요새 한강 작가 책은 전 여러 권 샀다가 사실 제대로 잘 못 읽었어요. 저는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 책도 클레어 키건이라는 아일랜드 작가 책인데 한 120페이지짜리 소설인데요. 읽고 나면 귀를 꽝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그런 책이라도 제가 한번. 제가 굉장히 많이 선물도 하고 좋아했던 젠틀맨이 코바야시 신타 읽으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미국 드라마로도 나. 저는 책을 읽으면 저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이라도 사람이 누가 나오고 어쩌고 전부 읽고 이렇게. 그럼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그래서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은 소설을 읽고 나서도 나중에 저거 한번 리뷰하면은 그 책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럼 요새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만 저걸 잘 할 수 있는 앱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행복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은 모두 고귀하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년이 되기 전까지 했던 것.
그렇지만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죽은 We don't 시간에서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it's cute. We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and the human race is filled with passion.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necessary to sustain life. But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왜 저렇게 동영상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조가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조금 또 다른 이런 문학적인 예술적인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로맨스도 좀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심플한 관계가 좋다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요약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배품,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치얼업이죠 이게? 상대를 칭찬하고 웃음을 주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눔이고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좋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나이 드는 것 그게 좀 멋있는 삶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상하게 동영상이 흔들리는데 한번 보시죠. 애가 엄마 주려고 약을 훔치니까 옆에 아저씨가 딸한테 수프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애한테 이제 약하고 자기 장사하는 수프하고 너무 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쓰러지시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태국인데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네, 딸이죠. 아버님을 살리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게를 팔아서 네, 저는 이 동영상을 100번 이상 보기도 하고 만들면서 보면서 볼 때마다 늘 뭉클해요. 한 번은 어디서 제 강의하다 갑자기 목이 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 아마 의료 이 대란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 동영상을 틀고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의료 대란은 의사 책임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를 버리고 나온 전공의들이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떠한 경우를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뭐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 최근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의대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 한국에서 의대 나오고 그리고
코넬대 가서 경제학을 하고 코넬대 교수가 됐다가 지금 홈페인 과학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주장은 우리 인생의 8알이 내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왜 8알이 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느 부모를 만난지가 80%. 아무리 똘똘하고 열심히 해도 저 아프리카 어디서 태어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 노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 너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의 8알이 운이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거만하게 하지 말고 실패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거다. 이게 자식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혹시나 모든 걸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는 착각 속에 사는 거니까. 저 책도 참 재밌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성공은 다 남의 8알이 운이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거니까 서로 나누고 살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노년이란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어디다 가치를 둘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는 이제 베푸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게 좋은 관계. 결국은 진정으로 멋진 유산은 다른 사람의 훌륭한 변화를 주는 것. 결국 선한 영향력을 갖는 거라고. 강의가 이렇게 어떻게 나이 들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딱딱해진 감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잘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보사회원들은 늘 그러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이 들어서 살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고 살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남길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름다운 노년을 즐기고 행복한 나이 들을 위하여 보세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 가슴에 꽉 이렇게 와닿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김종혁 실장님, 김종혁 교수님 많은 탤런트를 신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집에 몰두합니다. 얼른 이런 좋은 내용들은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피곤한 줄이나 그리고 지친 줄을 모릅니다.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 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